지난 주말에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가 사상 최대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그 미국장 금요일 종가 다 끝나고 이제 주말에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가 449조 원이면 어쨌든 그 누구나 공인하는 최고의 고수가 현금 비중을 이렇게 늘렸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한국장보다는 이런 재료는 미국장에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장은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MS와 메타 실적이 나오면서 좀 하락폭이 컸죠. 나스닥이 특히 컸습니다. 커다란 음봉이 나왔는데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는데 이제 절반까지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약간의 양봉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금요일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이 상승장세 중에 이제 큰 음봉이 난 상태에서 반등 시도를 했으나 이제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런 고수가 그 현금 보유를 사상 최대로 늘렸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투자자들은 아마 그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플러스로 끝났지만은 그 월요일에는 나스닥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나스닥이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8시에 나스닥 선물이 시작을 합니다. 나스닥 선물의 처음에 시작을 봐야 되는데 예상했던 것 같이 개파락을 하면서 좀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워렌 버핏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뭐 확실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생각한 대로 지수의 흐름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 재료가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국장이 이제 열렸는데 오전 9시 30분, 9시 40분쯤에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한국장이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장이 급등을 하면서 한국장이 뭐 조금 움직일 때는 미국 나스닥 선물도 크게 뭐 영향을 안 받는데 한국장이 이제 급등을 하고 어제 그 월요일에는 일본은 또 휴장이었죠.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에 있다가 한국장 급등이 계속 되면서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때 이제 15시 30분 이제 끝날 때죠. 끝날 때 이제 꾸준히 계속 오르는데 결정을 해야 될 시기죠. 오늘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로 될 것 같은데 한국장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따라 오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본장으로 가면은 사실 한국장이 오른 게 글로벌한 뉴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죠. 금투세를 폐지하니까 그 수급이 일단은 좋게 개인 수급 같은 것이 좋게 몰려가지고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장은 한국장의 급등 분위기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장도 이렇게 뭐 강력한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15시 10분 정도부터 이제 매도를 쳤습니다. 코스피를 매도를 친 것이죠. 코스피를 매도를 쳐서 30분까지 쳤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31분부터 한 1포인트를 쭉 빠졌습니다. 호가 잔량도 빠지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급속도로 줄였죠. 한 4,0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체결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이 15시 11분부터 이제 10계약씩 총 90계약을 매도를 했고요. 이 종가가 이제 343.6으로 끝났죠. 그래서 종가에 15계약을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75계약을 코스피 선물을 매도를 갖고 넘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코스피 선물을 거의 매도를 안 하는데 상당히 나스닥이 오늘 하락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이 한국 시장이 급등한 영향으로 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4% 정도의 그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장 들어가면은 워렌 버핏이 그 뉴스가 어쨌든 투자 심리를 누를 거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아까 월요일날 한국장이 급등을 했죠. 한국장이 급등을 했는데 당에 많이 올랐던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본장이 마이너스로 끝나면은 다음날 한국장은 개파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75계약 매도로 넘어갔고요. 미국장은 이제 요 맨
맨 오른쪽 것이 이제 월요일의 장세죠. 이 나스닥 선물이 한국장 열릴 때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밀리고 크게 빠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 플러스 0.4% 정도에서 마이너스 0.19까지 0.6%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은 오늘 장이 화요일 장이 열리면서 개파락을 했고, 개파락하고 나서 또 하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개파락 후에 장 초반에 오버나이트 한 것은 일단 청산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 75계약을 모두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 정도 포인트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한 1400 정도 났었고, 종가까지요. 종가에 또 15계약 청산을 했죠. 그래서 1400, 1500 정도 났고, 오늘 75계약 오버나이트 한 것은 6700계약, 67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어떤 워렌 버핏이 현금 자산을 사상 최대로 가져왔다. 이 뉴스를 보고 어떤 매매 활용을 할 수 있나를 계속 장중에도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먹을 재료는 아닌데, 분명히 만약에 큰 폭락이 오거나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를 사상 최대로 늘렸던 뉴스가 있었지,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워렌 버핏이 소환이 될 겁니다. 아마 하락이 되면. 지금은 이렇게 현금 보유를 사상 최대로 갖고 간 분기에도 계속 사상 최고를 뚫었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조금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락이 되면 다시 빚을 발할 겁니다. 옛날에 애플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고, 워렌 버핏이 딱 사자마자 오르거나 딱 팔자마자 떨어지진 않지만은 1, 2년 지나고 나면은 워렌 버핏이 결국은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거는 이제 반영을 할 뉴스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하루 정도는 미국의 투자자들도 워렌 버핏의 영향을 받아서 좀 쉬어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장세가 계속 뻗어가는 장도 아니고 계속 하락하는 장도 아니고, 눈치를 보는, 대선을 일주일도 안 놔둔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에서 그런 재료는 이제 약세 쪽으로 기울기가 아주 쉬운 재료였죠. 월요일 날은 금투세 재료가 나오면서 시스템 쪽에서 이제 처음엔 세일로 손실이 났는데 바이로 바뀌면서 수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억 8,600 하고 다른 계좌는 1,525만원 정도 수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렌 버핏 같은 어떤 뉴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스가 나오면은 중국이 비자를 면제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 비자를 면제하면 당장 혜택을 보는 게 이제 한국 여행객들의 중국 여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뉴스를 보고 이게 혹시 무슨 종목에 영향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월요일 날엔 노랑풍선하고 참 좋은 여행이 양봉을 내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언제나 신문을 볼 때도 이 기사가, 특히 일면에 나온 기사들은 이 신문 기사가 어떤 종목이나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선물을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런 습관을 들여서 뉴스를 볼 때 그냥 뉴스만 보고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종목을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확실히 그건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나이도 좋은 매매 수익 올리시길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